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유라 씨 아버지 이름이 혹시 유성표 맞니?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그 표정으로 정수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답해. 유성표 맞지? 정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긴 침묵 끝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던 정순이지만 지금만큼은 어쩔 수 없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민호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계속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 걱정하세요. 유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정수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결정한다는 게 어딘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우리 가족이 되려는 사람인데. 정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온 여자였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이 정순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민호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겨울 등록금이 부족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돈이 모자랐어요. 결국 정수는 시어머니가 물려준 금반지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반지는 결혼할 때 받은 유일한 장신구이자 정순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휴학하고 일하겠습니다. 민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정수는 혼자 골목길을 걸으며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손에 들린 반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금은방 주인이 반지를 저울에 올리며 가격을 말했을 때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집으로 모시고 올게요. 현재로 돌아온 민호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 희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결혼 소식이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때 손녀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지은이는 정순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지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정순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삼촌이 결혼한다고 해서 조금 놀랐을 뿐이야.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드디어 삼촌도 결혼하는구나. 새 이모 어떤 분이에요? 그게 할머니도 아직 못 봤단다. 그럼 삼촌이 혼자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해요? 지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정수는 민호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유라 씨가 어떤 사람이니? 어떤 일을 하고?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예요. 나이는 몇 살이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니? 민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36살이고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혼자 유라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구나 싶어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그럼 유라 씨도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네, 그래서 더욱 단단하고 의젓한 것 같아요. 저를 정말 잘 챙겨주거든요. 민호의 말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호야, 왜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결정한 거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직장 동료로 알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끌렸어요. 정수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평소보다 말이 적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어머니한테 숨기는 거 없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만나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민호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정순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직감이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 성표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낸 지금 아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건 기뻐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닥쳐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상하게도 남편 성표가 병원에 입원했던 그날 밤과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정수는 민호의 첫 번째 결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결국 며느리는 산후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두고 떠나버렸죠. 그 상처가 아직도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민호가 행복해하는데 어머니가 걱정만 할 수는 없지. 정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특히 민호의 어색한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지은이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다음 주에 삼촌 예비 신부 만나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네, 할머니. 저도 새 이모 보고 싶어요. 지은이의 밝은 대답을 들으며 정수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가족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오랜 경험과 직감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과연 이 결혼이 정말 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정수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정수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 유라를 칭찬했지만 평소보다 말이 많고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호야, 그 사람 집은 어디라고 했지? 강남 쪽이에요. 강남이라는 말에 정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딸을 키우며 강남에 집을 마련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라고 했지? 민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자세한 건 유라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대답을 피하는 걸까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였지만 정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느낌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라입니다. 반가워요. 정순이에요. 거실은 비싼 가구와 예술품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안 계세요?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오셔서 유라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민호 씨 만나서 많이 의지가 되어요. 유라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정수는 그 미소에서 사랑보다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대화가 이어지던 중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순간 유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정순이 더 물으려 했을 때 민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세한 건 나중에 천천히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상했습니다. 왜 민호까지 나서서 말리는 걸까요? 유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뭔가 무서워요. 웃을 때 눈이 안 웃는 것 같아요. 정순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라의 모든 말과 행동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순이 물었습니다. 민호야, 유라 씨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은 거 없니? 왜 그런 걸 궁금해 하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민호의 대답이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수는 민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한테 정말 숨기는 거 없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민호는 피곤하다며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만남에서 느낀 모든 것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라의 차가운 눈빛,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민호의 어색한 태도까지. 며칠 후 정수는 혼자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반찬 가게에서 사장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정순 씨, 아들이 결혼한다며?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순이 말을 하던 중 옆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신부가 유성표 딸이에요? 정순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성표?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릴까요? 유성표가 누구죠? 아, 몰라요? 예전에 큰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 피해 입혔는데 그 사람 딸이 유라라고 하던데.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성표? 이제 기억났어요. 20년 전 남편 성표가 그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네. 아, 아니에요. 그냥. 정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수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 사기를 당했던 그 서류들이. 한참을 찾던 끝에 낡은 상자에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유성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 성표가 투자했던 돈, 그리고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든 그 사기 사건의 주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때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웬 서류를 다 꺼내놨어요?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유라 씨 아버지 이름이 혹시 유성표 맞니?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으로 정수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대답해. 유성표 맞지? 긴 침묵 끝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하필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하겠다니.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정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걸까요? 정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 성표가 유성표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잃었던 그 끔찍한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호가 다가왔지만 정수는 그를 밀어냈어요. 진정하라고? 너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정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유라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그 사기꾼의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정수는 일어서서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유라는 아버지 때문에 고생만 했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웃기지 마라. 정순이 소리를 질렀을 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의 놀란 얼굴을 본 정수는 겨우 진정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럴 순 없었어요. 지은아, 방에 들어가 있어. 할머니가 삼촌이랑 이야기할 게 있어. 지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정수는 다시 민호를 마주봤습니다. 민호야, 어머니한테 정확히 말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민호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정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니.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유라도 알고 있다는 거니? 네. 유라도 저희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정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유라가 보인 모든 행동들이 연기였던 거군요. 정중한 인사, 친절한 미소, 정성스러운 요리까지 모든 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던 거예요. 왜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당연히 반대하지. 그 사기꾼 딸과 결혼하겠다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유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정수는 민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유라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분명 뭔가 말했을 거야. 민호는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수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말 안 해?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볼게. 정순이 현관으로 향하자 민호가 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왜 안 돼? 뭐가 그렇게 급해?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민호의 말이 더욱 수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민호야, 어머니를 바보로 보는 거야? 그 여자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유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호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정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때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순 여사님이시죠? 저는 유라입니다. 정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유라가 전화를 걸다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유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가면을 벗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요? 전화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모든 걸 확인해 봐야 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만나죠.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수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유라가 만나자고 하네. 너도 알고 있었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만나지 마세요. 왜?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냥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민호의 반응을 보니 정수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 유라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너는 그 여자 편이구나. 어머니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야? 왜 그렇게 만나는 걸 말리는데?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정수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 여자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라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말 복수인지 계속 생각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유라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고.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유라가 나타났어요. 오늘의 유라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표정에 도전적인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라가 앉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정순도 단단히 마음먹고 마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복수를 위해 민호 씨에게 접근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요. 정수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충격이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네, 맞아요. 제 아버지를 파멸시킨 정순 여사님 가족에게 복수하려고 했어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그 원한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를 파멸시킨 정순 여사님 가족에게 복수하려고 했어요. 유라의 차가운 말에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파멸시켰다고? 내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는데. 사기꾼이라뇨? 제 아버지는 정당한 사업을 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당한 사업? 우리 남편이 전 재산을 날렸는데. 정순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건 사업이 망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고요. 유라가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유라의 눈에서 진심 어린 분노를 봤어요. 혹시 이 아이도 진실을 모르는 걸까요? 유라 씨, 당신 아버지가 뭘 했는지 정말 몰라요? 뭘 했다는 거예요? 유라의 반응을 보니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가짜 사업 계획서로 사람들을 속였어. 없는 공장, 없는 계약서로 투자금을 받아서 도망쳤고,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유라가 격하게 부인했지만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피해를 봤어. 어떤 사람은 집까지 잃었고 어떤 사람은 병까지 얻었어.
유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니까 몰랐겠지. 하지만 이게 사실이야. 정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유성표 사기 사건을 다룬 기사였어요. 유라가 그 기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와 다르지? 정순이 물었을 때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업 경쟁자들의 음모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하셨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가 딸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거군요. 유라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복수할 이유는 없어요. 유라는 신문 기사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민호에게 접근한 것도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복수 때문이었죠? 정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민호 씨를 사랑한 적 없어요. 정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제 민호 씨와 어머님이 싸우는 걸 보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유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어요.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라를 미워해야 할지 불쌍하게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어머님과 싸우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결혼을 취소하겠어요. 민호 씨한테 진실을 말하고 유라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걱정이 됐어요. 민호가 얼마나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짓으로 결혼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유라가 일어서려 할 때 정순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유라 씨. 네. 정말 민호를 사랑한 적 없어요? 조금도? 유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표정에서 정수는 뭔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유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정순이 물었을 때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없어요. 정순의 말에 유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유라 씨,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어머니한테 속아서 복수를 생각했던 거니까. 정수는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를 정말 사랑하게 됐다면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보세요.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이라면 생각해 볼게요. 정순도 자신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유라의 눈물을 보니 진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순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민호한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해요. 왜 접근했는지, 무엇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까지. 네, 알겠어요. 그리고 민호가 용서해준다면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해요. 약속드릴게요. 유라의 대답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지은이한테 잘해줘야 해요. 그 아이는 이미 한 번 버림받은 상처가 있거든요. 네,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이었던 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 민호한테 말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이 힘들 거예요. 각오는 됐죠? 네, 감당할 준비가 됐어요. 정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유라 씨, 진짜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과거의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해요. 알겠어요, 어머님. 유라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카페를 나서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민호가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용서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서 유라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진실을 말하겠다던 유라의 약속이 지켜질지 불안했어요.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요? 지은이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정수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쯤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유라가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직접 유라 씨한테 들어보세요. 정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유라가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 때였어요.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지금 시간 돼?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전화 너머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곧 갈게요. 30분 후 유라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어서 와요. 정순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은 유라는 한참 동안 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라야, 어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했어? 민호 씨.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민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민호 씨에게 접근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무슨 뜻이야? 복수? 복수 때문이었어요. 유라의 고백에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복수? 뭔 소리야? 제 아버지가 유성표예요. 민호 씨 가족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의 딸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유라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어요. 그걸 알면서도, 네, 알면서도 민호 씨에게 접근했어요.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하셔서 민호 씨 가족을 원망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 씨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유라가 마저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민호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 씨, 제발 들어주세요. 유라가 뒤따라갔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겠어. 정말, 정말 바보 같았어.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민호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라 씨, 정순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호가 충격을 받는 건 당연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머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고요. 정순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이라면 민호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큰 소리에 놀란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삼촌 어디 갔어요? 왜 소리 질렀어요? 지은아, 삼촌이 좀 화가 나서 나갔어. 곧 돌아올 거야. 정순이 지은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유라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이모, 울었어요? 왜 울어요? 유라는 지은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지은아, 이모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 뭘 잘못했는데요? 삼촌한테 거짓말을 했어.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마음으로 사과하면 되잖아요. 삼촌은 착한 사람이니까 용서해 줄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유라는 눈물이 더 많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이모, 우리 가족 되는 거 맞죠? 지은이의 질문에 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불확실해졌거든요. 지은아, 방에 들어가서 자야지. 내일 학교 있잖아. 정순이 지은이를 방으로 보낸 후 다시 유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유라 씨,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네, 진짜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차례예요. 정순의 말에 유라는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호한테 계속 진심을 보여주세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지만 민호 씨가 저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럼 그때 정말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일러요. 정수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라 씨, 저도 처음엔 당신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복수를 생각했던 거니까. 정순의 따뜻한 말에 유라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진짜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네, 각오하고 있어요. 밤이 깊어가도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민호 씨, 제발 안전하게.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쯤 드디어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민호 씨, 유라가 달려갔지만 민호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 네. 민호 씨가 걱정돼서요. 걱정? 웃기지 마. 복수하려던 사람이 무슨 걱정이야. 민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민호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라. 정순이 말렸지만 민호는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속으셨잖아요. 이 사람한테. 민호야, 나 정말 바보 같았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을 수 있었을까? 민호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유라는 그런 민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게 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이제 그만 가줘. 민호 씨, 가달라고.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바보죠? 민호야. 정수는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호는 여전히 유라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무겁기만 했어요. 정수는 아들의 상처를 지켜보며 안타까웠지만 섣불리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삼촌, 밥 먹어요. 지은이가 민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 민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식욕이 없어 보였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렇게 지내면 몸만 상해. 정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어보니 유라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라의 얼굴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유라 씨, 들어와요. 정순이 문을 열어주자 유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 계세요? 있긴 하지만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정순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건 전해주고 싶어서요. 유라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민호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직접 만들어 왔어요. 정순이 봉지를 받아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민호 씨가 잘 드시고 있는지 몰라도 유라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유라 씨, 어머님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예요. 정순이 위로하려 할 때 민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가 와? 아. 민호는 유라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 씨. 유라가 일어서려 했지만 민호는 돌아서려 했어요. 민호 씨, 잠깐만요. 유라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할 말 없어. 있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유라의 절박한 목소리에 민호가 멈춰섰습니다. 뭐? 저 정말 사랑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달랐어요. 유라의 고백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민호는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소용 있어요. 저 정말 바뀌었어요. 유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바뀌었다고? 어떻게 믿어? 증명해 보일게요. 어떻게든 증명해 보일게요. 유라의 결연한 모습에 민호는 잠시 동요했습니다. 민호야. 정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라 씨 말 한번 들어봐도 되지 않겠니? 어머니까지. 이 아이도 피해자였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복수를 생각했던 거니까. 정순의 말에 민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한 게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사랑해요. 처음엔 몰랐지만 지금은 확실해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모 왔구나.
지은이가 유라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이모 왜 안 와? 많이 기다렸어. 지은이의 순수한 말에 유라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아, 이모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도 이모는 이모야. 삼촌도 이모 용서해줘야 해. 지은이가 민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어른 일은 복잡해. 뭐가 복잡해? 사랑하면 용서하는 거 아니야? 아이의 순진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민호 씨, 유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어요. 유라가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지은이한테 잘해달라고 하셨죠? 정말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겠어요. 말은 쉽지. 민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유라는 지은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모가 앞으로 정말 잘해줄게. 약속해. 정말이야? 진짜 우리 가족 될 거야? 그건 삼촌이 결정하셔야 해. 유라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네, 기다릴게요.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요. 유라의 대답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진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네, 꼭 그럴게요. 그때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 씨,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보여주는 게 어때요? 네. 여기서 같이 살면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순의 제안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민호가 말하려 했지만 정순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한 달만 해봐요.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순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또 상처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꼭 지키겠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세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지은이도 같이 돌보고. 알겠습니다. 유라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한 달만. 고마워요, 민호 씨. 이렇게 해서 이상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정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한 달간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지은이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싸주었습니다. 이모, 오늘 도시락도 맛있을 것 같아.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라는 지은이와 정말 친해졌어요. 그럼 이모가 정성껏 만들었거든. 유라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유라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는 걸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라 씨, 고마워요. 정순이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는 유라의 모습이 기특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인걸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유라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정말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야, 결혼식 언제 할 거니? 민호의 회사 상사가 집에 놀러 와서 물었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애매하게 답했을 때 유라가 나서서 말했어요. 곧 정할 예정이에요. 빨리 하고 싶어서요. 유라의 말에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쯤? 다음 달 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유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당황스러웠어요. 상사가 돌아간 후 민호는 유라를 불렀습니다. 유라야, 방금 뭔 소리야? 결혼 이야기요? 우리 아직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 하지만 저희 사이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유라는 이 한 달 동안 자신이 보여준 변화로 충분히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해결됐다고?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호 씨, 저 정말 많이 노력했잖아요. 노력한 건 인정해. 하지만 그게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용서와 결혼은 다른 문제야. 민호의 단호한 말에 유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 씨, 제가 뭘 더 해야 해요?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도 확신이 안 선다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 건지. 민호의 말에 유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정순이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들리던데. 어머니, 유라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민호가 설명하려 할 때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진심이에요. 민호 씨를 사랑해요. 알아요, 유라 씨. 정순이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 말도 틀리지 않아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요? 언제까지요? 유라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그건 민호가 결정할 일이에요. 정순의 말에 유라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정확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모르겠어. 언제가 될지. 그럼 평생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유라에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유라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유라 씨, 어디 가요? 정순이 물었지만 유라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후 유라가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라야, 어디가? 민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에 가요. 갑자기 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망적이었어요. 유라 씨, 진정해요. 정순이 말렸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유라 씨,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민호 씨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유라가 현관으로 향했을 때 지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모, 어디 가요? 지은아, 이모가 집에 좀 가볼게. 언제 와요? 지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모, 안 올 거예요? 지은이가 눈치채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싫어요. 이모 가지 마요. 지은이가 유라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이모는 꼭 가야 해. 왜요? 왜 가야 해요? 삼촌이 이모를 원하지 않으셔서. 유라의 말에 지은이가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삼촌이 나빠요. 왜 이모를 보내요? 지은아, 이모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면 안 돼요. 지은이의 울음소리에 집안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지은아, 그만 울어.
민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이는 피했어요. 삼촌 싫어요. 이모 보내는 삼촌 싫어요. 지은아, 어른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요? 이모가 뭘 잘못했어요? 지은이의 질문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맨날 도시락 싸주고 같이 놀아주고 정말 좋은데 왜 보내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모든 어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지은아, 진정해. 정순이 지은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이모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지은아. 그럼 왜요? 왜 이모가 가야 해요? 지은이가 계속 울며 물었습니다. 그때 유라가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은아, 이모가 설명해 줄게. 이모가 삼촌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삼촌이 화가 나신 거야. 거짓말이 뭐예요? 처음에는 삼촌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어. 지은이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정말 사랑해. 삼촌도 할머니도 지은이도 모두 사랑해. 그럼 됐잖아요. 왜 가요? 삼촌이 이모를 믿어주지 않으셔서. 유라의 말에 지은이가 다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삼촌, 이모 믿어줘요. 이모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는 지은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자신이 너무 냉정한 걸까요? 지은이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삼촌, 제발. 이모 보내지 마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민호는 자신이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어요. 지은아, 이모는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해요. 아이의 말에 유라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정순이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정순의 질문에 민호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유라를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민호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마음에 물어봐. 유라가 없으면 어떨 것 같니? 정순의 말에 민호는 상상해 봤습니다. 유라가 정말 떠나버린다면 어떨까요?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민호도 조금씩 변화를 느꼈어요. 유라의 진심 어린 노력, 지은이를 돌보는 따뜻한 모습, 그리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까지. 솔직히 허전할 것 같아요. 민호의 고백에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 씨,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 또 속을까봐. 민호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민호 씨, 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진심으로 약속드릴게요. 유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믿어주세요?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민호의 말에 유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정순이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어머니가 한 가지 제안할게. 네. 결혼식을 해보는 게 어떨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결혼식을 하되 조건을 두는 거야. 정순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진짜 부부로 살아봐. 그 기간 동안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야. 1년이요? 그래. 1년 후에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고 확신하면 그때 진짜 부부가 되는 거고, 아니면 헤어지는 거야. 깔끔하게. 정순의 제안에 모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 그게 가능할까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되겠어? 요즘 그런 부부들 많아. 정수는 의외로 현실적이었어요. 민호야, 어때?
민호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 유라 씨는 어때요? 저는 좋아요.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죠. 유라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결정이야? 지은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생각해? 정순이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이모 안 가면 돼요. 지은이는 단순했습니다. 유라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그럼 결혼식 준비를 시작할까요? 정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신부 입장입니다. 유라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민호는 유라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긴 했지만 이번엔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정수님, 이 결혼을 축복하십니까? 주례사가 물었을 때 정순이 일어섰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지만 정순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유라 씨, 우리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겠어요? 네,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특히 지은이를 친딸처럼 사랑하시겠어요? 네,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유라의 대답에 지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야, 너는 어떠니? 저도 유라를 믿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진심으로 노력해보겠어요. 민호의 대답에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라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잠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복수를 위해 민호님에게 접근했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유라야,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당황했지만 유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민호님 가족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잘못된 정보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됐고 무엇보다 민호님의 진심을 느끼게 됐어요. 유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랑합니다. 복수가 아닌 진짜 사랑으로. 유라의 고백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가족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유라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박수가 이어졌어요. 용감하네, 그 아가씨. 솔직한 사람이야. 진심이 느껴져. 하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유라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유라 씨. 정순이 유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정순의 말에 유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당신을 진정 인정해요. 그날 밤 민호는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놀랐어. 미안해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할 게 없어. 오히려 고마워. 민호의 말에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응. 이제야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이라고 했지만 벌써 확신이 서. 민호 씨, 나도 사랑해, 유라야. 드디어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이 나왔습니다. 1년 후 이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유라는 지은이를 친딸처럼 키웠고 정순도 진짜 딸처럼 아꼈어요.
정수는 창가에 앉아 행복한 가족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과거는 흉터로 남았지만 흉터 위에도 꽃은 피는구나. 복수로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찐사연 모음이었습니다.